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에 오늘은 제12강 영화에 나타난 소통 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We all the masters, so take it out, take it out, take it out. 상상도 못한 breakout. You welcome disco feeling like too hot, too hot.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찰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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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어는 진화시켜. I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남의 줄이 아이들을 불러봐. Empire next level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villain, what's the name? Remember.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네가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닿을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Yeah.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최근 영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시리즈 영화의 생명력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관객이 찾지 않으면 끝내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리즈 9번째 작품인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5월 19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객에게 공개됐습니다. 200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0년간 2년에 한 번꼴로 관객을 찾는 시리즈입니다. 지난해 봄 개봉해야 할 것이 코로나19로 연기돼 이제 개봉했습니다. 그것도 북미 개봉일보다 무려 37일이나 앞선 스케줄입니다. 자동차 액션은 영화의 한 가지 메뉴였습니다.
액션의 강도를 높여주는 볼거리 중 하나가 카 체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001년 첫 편이 개봉했을 때는 그만한 저예산 B급 영화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보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카의 질주와 엔진에서 뿜어내는 굉음이 남성들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했습니다. 스토리는 덤이죠. 자동차 액션을 위한 액세서리일 뿐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새로운 자동차 액션을 선보일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액션의 강도와 상상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동차끼리의 대결은 이제 식상하죠. 전투기와 탱크, 심지어 잠수함과 맞붙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스토리의 개연성은 관객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 블록버스터로서 볼거리가 사실 주인공인 셈이죠. 레벨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 세대의 취향에 맞췄고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이제까지 전 세계 약 59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9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문화산업은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제이콥이 사이퍼와 연합해 전 세계를 위기로 빠뜨리자 도미닉과 패밀리들이 컴백해 그것을 저지하는 스토리입니다. 사막의 황무지에서 일본 도쿄, 영국 런던의 도심 등을 옮겨 다니며 벌이는 자동차 액션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자기장을 활용한 추격 액션입니다. 수십 대의 자동차를 전자기장으로 끌어당겨 휴지 조각 던지듯이 쓸어버립니다. 고급 승용차들의 향연이죠. 벤틀리의 롤스로이스 등 수십억에 달하는 하이엔드 슈퍼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전편의 악당 사이퍼가 다시 등장하고 제이콥과 도미닉이 얽힌 과거사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이번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빈 디젤과 함께 가장 큰 인기를 끌어오던 드웨인 존슨과 도미닉 패밀리의 오랜 숙적인 제이슨 스타뎀이 하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빈 디젤이 본인 위주로 시리즈를 끌어가려고 하자 불화를 일으킨 뒤 시리즈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폴 워커가 2013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 공백은 오히려 시리즈의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절친을 떠나보낸 후 남은 자들의 절절함을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서 담아 관객들과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즈를 견인했던 두 캐릭터가 빠진 것은 메우기 어려운 공백입니다. 영화는 이미 죽었던 한을 다시 살려내고 오코너와 결혼하며 7편으로 은퇴한 미아까지 다시 호출해 서사를 보강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액션으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준 시리즈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우주로 가는 것 빼고는 다 보여주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에서 우주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동차에 로켓을 달아 어설픈 우주복을 입고 무중력 액션을 시도합니다.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탱크에 얼음을 뚫고 솟아나는 잠수함 액션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로켓까지 장착해 대기권 밖을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 이제는 식어버린 것이죠. 릴레이 경주에서 한 명이라도 허덕된다면 그 경기는 끝입니다. 볼거리에 치중한 시리즈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볼거리가 바닥나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릴레이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 시리즈 영화의 전철이었습니다. 20년간 즐거움을 준 분노의 질주가 그 끝이 온 것 같습니다. Get in. Who is he? He's my brother. What?
plane? Hold on. No. There's no bridge! Well, that was new. Y'all ever thought about the wild missions we've been on? We've taken out planes, trains, tanks. I'm not going to even think about the submarines. And now we're up against Dom's brother. That's another level. So you get what you're after. A weapon that's so dangerous it shouldn't exist for another half century. What would you do with it? Launch some global attack? Plans are in motion. This should be interesting. My brother's about to hurt a lot of people. It's on me to stop him. Are you ready? Whatever's on you, it's on us. He's got his own private army. We need help. No way. So how do y'all want to play this? Fast. We going. We've never faced anything like this. We'll need cars, fast cars. Please tell me that's not a Pontiac Sierra strapped to a rocket engine? Impressive. I know. No, that's not impressive. My ass is in fuego! Crank it all the way up. We the soldiers. Man, we messing with magnets now? Woke to wake up. Whoa. Can't front. Everything gave up. Even when we die, we raise up. Yeah! It's good to be back. We got no white flag and no trees. We got the product. We got the soul. We supposed to stop that? Hold on! We going wild. We on the loose. People is blind. We are the I've spent my entire life in your shadow. And now, you spend the rest of yours living in mine. we going wild. Really? Duct tape? You acting like we on our way to Home Depot. I don't want to die! 자, 오늘은 영화에 통한 글로벌 문화의 제12강, 영화에 나타난 소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에 참새 가족이 추수하러 왔습니다. 거의 도착할 즈음 깜짝 놀란 아들 참새가 아빠 참새에게 말합니다. 아빠, 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하세요? 손에 핸드폰이 없잖아.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을 때조차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지요. 갖가지 형태의 사고도 속출하자 급기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스몬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에 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Just looking down for one text, you can have your eyes off the road for up to 5 seconds.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전자책, 게임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호놀룰루 시는 스몬비 사고가 크게 줄어 더 안전한 여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예전 어버이날 제가 부모님께 오래 사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 한 글자 오타가 나서 오래 사네요라고 보냈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죠? 오래 사세요는 축복을 비는 거지만 오래 사네요는 저주죠. 저주.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저에게 유산 물려주시고 빨리 돌아가시지. 이런 뉘앙스로 엄청난 불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전화나 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많지 않지만 현대사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해서 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야, 똥털아. 나도 부산에 가게 됐다. 자이언츠 감독이 내보고 코치를 맡아달라 하더라. 진짜? 그럼 형이 코치 되면 선수들 이름 모두 알아야지. 다 알지? 벌써? 그럼 선수들 이름 좀 알려줘봐. 난 한 번도 아직 안 만나봐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게. 알았다. 말해줄게.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하다. 아무튼 잘 들어라. 그래.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형 코치 아이가? 아까 선수 이름 안다면서. 알지? 그래. 그럼 1루수가 누구야? 아니 걔 이름. 누구? 1루수. 누구? 1루에서 뛰는 놈. 1루수가 누구야?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 1루수가 누군지. 그게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누구라고? 어. 그래 어서 말해라. 그래 그거. 그게 누구냐고. 봐라 형. 형 팀에 1루수 있지? 당연하지. 1루수 누구야? 맞다. 1루수한테 월급 주지? 돈 받는 애가 누구야? 전부 현금으로 주지. 난 지금 1루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있다. 누구? 돈 받는 놈. 그래 걔. 돈 받는 놈 누구냐고. 그래 가끔씩 걔 와이프가 와서 받아간다. 누구 와이프? 자, 잘 들어라. 1루수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자기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 누구? 걔. 누구? 어떻게 사인했냐고. 걔가 그렇게 썼다니까. 누구? 형, 도대체 1루수 이름이 뭐야?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2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1루수가 누구야?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 네가 선수들 이름 바꾸잖아 계속. 아무도 안 바꿨다. 진정해라 진정. 난 니한테 딱 하나 묻고 있다. 1루수가 누군지. 그렇지. 좋아. 그래. 1루에 있는 놈 이름이 뭐야?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왜 내한테 질문하노? 몰라. 걔는 3루수야. 내가 언제 3루수 얘기했노? 네가 3루수 이름 얘기했는데. 내가 3루수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1루수가 누구야? 몰라. 걔는 3루수야. 또 3루수 얘기하네. 좋다. 지금부터 3루수만 딱 얘기해라. 알았다. 뭘 알고 싶은데? 자, 3루수가 누구야? 왜 누구를 3루수로 세우려고 하노? 내가 뭐를 3루수로 세운다고?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몰라. 걔는 3루수. 어이, 니 외야수 있지? 그럼 자익수 이름. 왜? 그냥 물어보고 있다. 난 그냥 대답하고 있는데. 그럼 자익수가 누군지 말해봐라. 1루수가 누구야? 난 지금 내야수 얘기 그만해. 자익수 이름이 뭐야?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지금 2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했다. 1루수가 누구야? 몰라. 걔는 3루수. 자익수 이름. 왜? 왜냐하면 걔는 중견수야. 마마마마. 니 팀에 투수도 있지? 당연하지. 투수 이름. 내일. 오늘 말하기 싫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말해봐라. 내일. 몇 시? 몇 시 뭐? 내일 몇 시에 투수가 누군지 말할 거냐고. 자, 누구는 투수가 아니야. 1루수가 누구야 라고 말하면 니 팔 부사푼다. 투수 이름 뭐냐고? 아니 2루수 이름이 뭐야? 몰라. 걔는 3루수. 내가 포수인 건 알지? 그래. 내가 포수를 본다 치자. 투수는 내일이다. 4번 타자가 들어서서 번트를 냈어. 난 공을 잡고 1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킬 거야. 난 누구한테 던지지? 야,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네. 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 그대로 하면 돼. 1루로 공 던지는 거. 그래. 공 잡는 건 누구야? 당근이지. 야, 내가 1루로 공 던지면
누군가는 공 잡아야 되지. 자, 그게 누구야? 당근이지. 누구? 당근. 당근? 당근. 좋아. 내가 공을 잡고 당근한테 던진다. 아니지.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 당근. 아니지.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 당근이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지. 네가 한번 물어봐. 내가 공을 누구한테 던진다고? 당근이지. 자, 형이 물어봐. 네가 공을 누구한테 던져? 당근이지. 그렇지. 똑같잖아. 똑같잖아. 올라가 공을 잡고 베이스를 찍고 모한테 공을 던지고 모가 다시 공을 잡고 누구한테 던지면 트리플 플레이냐? 그렇지. 그럼 타자가 외야 플라이를 왜냐면한테 쳤다. 왜? 몰라. 걔가 산후수인지 뭔지 이제 신경 안 쓴다. 뭐라고? 이제 신경 안 쓴다고. 걔 우리 유격수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다를 떨거나 운동에 매달립니다. 감정 발산을 통한 자가치료죠. 그런데 분노, 슬픔, 억울함은 카타르시스를 통해 분출해봐야 그때뿐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카타르시스와 깨달음을 동시에 주는 가장 강력한 자기치료 도구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외로움, 슬픔,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 감정이 움직이고 각자가 처한 현실과 영화 속 상황을 연결지어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드러내고 주장하게 되면서 치유가 되고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고 어려운 순간 탈출구를 원합니다. 굳이 탈출구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잠시나마 편히 숨을 쉬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일탈이 없다면 우리는 삶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는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주고 힘겹기 그지없는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내일을 살아갈 의미와 에너지를 주는 더없이 유익한 유래의 도구이자 자기 치유의 도구입니다. 영화와 소통을 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의 제작자가 되자. 영화를 보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블록버스터 액션물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사회의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을 보며 붕괴하고 시대의 분노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전문가를 찾거나 약을 먹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전화로 수다를 떨거나 죽어라 운동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감정 발산을 통한 일종의 자가치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카타르시스와 깨달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치료 도구입니다. 영화 속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메시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세상에 대해 깨우치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영화 속 주인공들이 공경에 처해 외로움, 슬픔,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관객들은 각자가 처한 현실과 영화 속 상황을 연결짓습니다. 감정적이면서 의미 있는 영화를 자꾸 보고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드러내고 주장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좋은 영화 한 편이 전문가의 심리치료 세션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와 소통하는 순간 그들의 치료는 벌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화와 소통할 때 우리는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첫 번째, 단절된 관계.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에는 태생의 차이, 인종, 성별, 가치관, 성격, 계급, 부의 축적 정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든 것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특히 국가 간 또는 문화권 간 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언어는 반드시 넘어야 할, 하지만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장벽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함을 쌓기는 힘듭니다. 영화 바벨은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없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불화와 의사소통의 단절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가를 주제 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집단, 국가, 세계가 온통 이 단절로 인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통의 단절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총쏘기 놀이를 벌였던 모로코 양치기 소년들의 철없음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총쏘기 장난이 미국인 여행객을 향해 날아가면서 상황은 더 이상 소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랍 문화권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에 대한 총탄 저격,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테러로 간주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미국과 아랍권 국가들의 대립이 첨예한 시점에서는 더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 양치기 소년들은 졸지에 테러리스트로 간주됩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소한 사건이 빌미가 되어 그 여파는 지구 전체로 비화됩니다. 리처드와 수잔 커플은 부부 사이에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합니다. 일본 여고생 치에코와 그의 아버지는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낍니다. 남편과 아내의 단절, 아버지와 자식의 단절, 미국과 아랍의 단절,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등 소통 단절의 벽은 어디에든 널려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엄마의 자살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청각장애 여고생 치에코는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히키코모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